거의 이제 미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순간 불쾌하거나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하는 짓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서로의 갈등을 키우고 상황을 악화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에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선생님,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한 말을 내뱉을까요? 연인과 별것 아닌 문제로 결국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만큼은 이해받고 싶었는데 속상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드러내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은 후회되고 미안하고,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마음이 쓸쓸해지고 슬퍼지죠. 이렇게 서로를 파괴하는 갈등은 관계를 해치고 서로가 다 괴로워집니다. 진짜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거 막 평생 기억난다고.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분들, 화를 못 참아서 갈등을 더 키우고 늘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에게 연애와 친밀한 관계에 도움이 되는 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커플 관계에 적용을 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사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책 우리는 왜 사랑할수록 함부로 말할까입니다. 책 앞부분에 멘토 마샤 리네안 박사님께 라는 감사 인사가 있어요. 리네안은 저희 쪽에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리네안은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를 개발한 분이신데요. DBT는 원래 만성 자살 행동을 보이는 극심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법입니다. 정서가 너무 강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을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DBT는 이제 특정 진단에 대한 치료법은 아니고요. 감정을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4가지 핵심 기술로 마음 챙김, 감정 조절, 고통 감내하기,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고통이 올라올 때 그 충동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라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것도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할수록 함부로 말할까? 이 책은 DBT 이론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쉽게 자세히 풀이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서 또로 흥분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감정 조절 곤란 문제라고 하는데요. 감정 조절 곤란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 것과는 다릅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이제 미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순간 불쾌하거나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하는 짓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서로의 갈등을 키우고 상황을 악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 건가요? 첫째는, 그러니까 민감성의 수준이 다른 거죠. 만약 연인이 나보다 민감성이 낮다면 비난하지 말고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반응성이 큰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반응이 큰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무작정 화를 내기 쉽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자기의 반응을 조절하는 감정관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평정심에 이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잠깐 다시 정리하면, 감정 민감성과 반응성이 높고 평정심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감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화가 나거나 감정 조절 곤란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등이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늘 반복되는 그런 상호작용 방식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커플 싸움의 패턴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 회피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가진 연인들은요, 서로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이 기분이 나빠지면요, 다른 한쪽이 감지하고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피함으로써 당장은 안도감을 느끼면서요, 문제를 거론하지 않게 되죠. 점점 회피 패턴은 쉽게 굳어지게 됩니다. 점점 친밀함은 흐려지고
거리감이 생기겠죠. 이런 패턴을 가지신 커플들을 만나면 그렇더라고요. 늘 좀 첫날 같은 느낌? 한창 얘기를 했고 뭐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만날 때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상담이 끝날 때 조금 얘기하고 서로가 문제를 회피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상호 파괴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의 연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잊어버린 듯이 적개심을 이제 강하게 드러내는데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말다툼이 막판으로 막 치달으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건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서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넌 잘했어? 넌 뭐 잘했어? 더 큰 소리를 내다가 이제 물건을 던지고 너만 던져, 나도 던져. 둘 중 한쪽만이라도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았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제 안 가겠죠. 굉장히 파괴적인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불균형 패턴인데요. 마치 자극의 N극 X극처럼 서로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는 건데요. 갈등이 생기면은 한쪽은 대화를 나누면서 더 해결해 보자 하는 거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최소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 차라리 혼자 있고 내가 좀 더 회복이 되면 이야기하자. 우리가 딱 느낌이 오죠? 불안형과 회피형의 대화 방식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추적자와 위축자의 관계 패턴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떤 패턴이어야 하느냐, 커플이 싸울 때 건설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각자 신경 쓰이는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공격적이지 않고 상세하며 친절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를 봐서 내가 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가 내 말을 들을 만할 때, 이런 때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때를 찾아서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전달되게 하려고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고 서로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정성스럽게 대하는 방식에서 화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두 사람 모두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기의 소망이나 취향이나 좋고 싫음 등을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도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주 싸우는 연인들, 이제 연애와 결혼을 시작하는 커플들이 교재처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내가 내 마음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책은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달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여러 가지 예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파트너가 되려면요, 분명히 연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도 사람도 언제나 꾸준히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예뻐해주고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사랑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종종 있던데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상대방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서로 깊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을 잘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좋은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2쪽의 내용인데요. 누구나 알다시피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점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질문에 완전히 새로운 중요성이 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나요? 갖지 못한 것, 마음에 안 드는 점만 찾아내서 실망하고 비판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에 주목하며 그것을 온전히 즐기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자 삶의 동반자임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기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세요.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안으세요. 당신이 고마워하고 즐거워할수록 상대방도 감사와 기쁨으로 답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는 평온함이 가득할 것입니다.